고등교육 공공성 실현, 대학 정책 연구, 대학의 주인이 되어주마. 대학교육 세미나 모임 고구마. 안녕하세요. 고구마 7강 일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돌아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혼자 방에 박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돌아보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평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후폭풍을 겪고 있는데요.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오래전부터 이것들은 추진해 왔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것들이 변화해 왔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인데요. 이것을 돌아보고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을 왜 하게 됐을까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96년인가요? 김영삼 정부 시절에 531 교육개혁 정책이라고 말은 이제 개혁 정책이라 펼쳤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게 있었어요. 쉽게 표현하면은 사립대의 설립 기준을 완화해주면서 대학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게, 더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로 인해서 사실 90년대 이후부터 대학이 급격하게 늘어났어요.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예전에는 200만 명이 안 되는 숫자의 대학생이었다면 지금은 300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대학교 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대학 정원도 늘어났고 대학생 수도 늘어났어요. 자, 그때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어떤 이유였을지는 정확히 저도 그때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이 다 대학을 갔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 떨어지고는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대학을 늘리면 대학을 많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9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이 대학의 숫자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고등학생 수는 점점 줄어들고 그러고 있죠. 줄어들고 대학은 그대로니까 이 격차를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뜬금없이 IMF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 90년대 후반에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97년도에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어요. 사실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좀 미궁에 빠지게 되죠. 비정규직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대학도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 IMF 이유가 많이 진행이 됐어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본격화되지 않았나 이때 이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이제 IMF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취업난, 실업난, 여러가지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사실상 출산율도 많이 낮아지게 돼요. 결혼해봤자 나만 손해인데 돈만 더 들어가고, 결혼 안 하죠. 당연히 결혼 안 하더라도 애기 낳아서 키울 수도 있고, 사실 애기도 잘 안 낳죠. 애기 낳더라도 너무 힘들잖아요. 애기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제도가 애기를 맘 놓고 키울 수 있는 이런 제도인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IMF 이후부터 더욱더 이런 출산율 감소 이렇게 되면서 실제 지금 돌아봤을 때 학생 수, 이제 어린 친구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죠. 대학의 수가 그만큼 늘어났지만 대학에 들어올 사람들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야 되는 현황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학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는 필요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잘 하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IMF 이후 이제 김대중 정권부터 해서 펼쳐진 대학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나와요. 이제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이라 하는 이런 계획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이제 대학의 이런 통폐합이나 구조조정 정책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펼쳐졌던 대학 구조조정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국공립대학, 국립대학 통폐합 정책을 펼쳤어요. 국립대를 15% 이상, 15%까지 이제 국립대 입학 정원의 15%를 감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국공립대학들을 통폐합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뭐 전남대, 여수대, 뭐 강원대, 삼척대 뭐 안 나왔지만 교육대 중에서도 제주대와 제주교대가 합쳐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실제 18개 국립대학이 9개로 통합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래서 실제로 이제 많이 인원이 줄어들게 돼요.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국립대는 입학 정원의 15%를 줄이겠다라는 노무현 정부의 계획이 있었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입학 정원을 감축하면 재정지원 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사립대는 자율적으로 좀 펼치게 됐었습니다. 이건 이제 예전에 했던 사진 자료죠.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이런 대학 구조조정으로 얼만큼 입학 정원이 변동이 됐는가를 좀 살펴봐야겠어요. 이게 2003년과 2008년도에 정원을 비교해 놓은 표입니다. 보시면 총으로 보면은 보면 대학이 357개 있었는데 344개로 대학 수가 13개가 줄어들고, 입학 정원도 65만 명 정도였던 입학 정원이 58만 2천 명 정도로 줄면서 실제로 7만여 명의 입학 정원이 줄어들게 됐어요. 증감률로 하면 마이너스 3.6%죠. 근데 보시면 국공립대학 위주로 통폐합을 되고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제 설립 유형별 감소 증감률을 보면 국공립대학은 실제 18%나 줄어들게 되죠. 사립대가 0.7%에 그친 거에 비하면 인원으로 따지면 이제 훨씬 사립대가 많은 인원을 감추겠지만 퍼센트로 보면 국립대가 훨씬 많죠. 왜냐하면 국립대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이죠. 보면 국립대 숫자가 61개였는데 50개로 줄었어요. 안 그래도 부족한 국공립대학 숫자를 더욱더 줄여나갔죠. 뭐 노무현 정부가 뭐 어쨌든 이러한 정책을 펼치면서 국공립대학에 대한 이제 교육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 국공립대학을 없애나가는 추세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제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사립대학 정원 감축을 좀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부실대학이라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아래쪽에 등급이 나오면 퇴출되게 되는, 문 닫은 대학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립대학의 이런 정원을 많이 줄여보려고 시도해봤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비교한 표를 볼까요? 2008년과 2013년을 비교해놨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와 비슷하죠. 자, 보시면 뭐 인원을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진짜 인원은 절반 가량이 줄어드는 거고 7만 명이 줄었으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3만 6천 명 정도의 인원이 감축됩니다. 지금 말하는 인원은 입학 정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제 국공립대학과 사립대 설립 유형별로 보더라도 증감률은 2%씩이죠. 비슷하게 줄여나갔다. 이제 이명박 정부도 국립대도 줄여나갔던 거죠. 어쨌든 입학 정원을 계속해서 이렇게 줄여나가는 추세들을 펼쳐나갔습니다. 어쨌든 뭐 방식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줄여나가는 정책은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던 거죠. 자, 이명박 정부 시절을 이제 넘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 오늘 이야기할 일주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박근혜 정부 시절로 이제 오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의 이런 구조조정 정책은 이제 큰 틀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와 다르지 않죠. 평가를 통한 재정지원 사업이나 뭐 여러 가지 행정적 제한을 두는 등 이렇게 펼쳐 나갔던 거죠. 그래서 평가를 하고 평가가 좋지 않으면 감축을 해야 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제 이른바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뭐 이유는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정원의 이런 입학 정원이 줄어들지 않으면 대학에 입학할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야 된다라는 취지가 있는 거죠. 이게 표를 보시면 계속해서 입학 자원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에서 총 16만 명을 2023년까지 줄여나가겠다라는 계획을 펼친 거죠. 16만 명.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로 나눠서 주기별로 평가를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감축을 시도하겠다. 그래서 1주기 때는 4만 명을 줄이겠다.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뭐 이러한 평가 기준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4년제 일반 대학의 평가 기준이에요. 전임교월 확보율, 뭐 교사 확보율, 교사는 뭐 그거죠. 뭐 건물이나 땅 이런 걸 말하겠죠. 자, 그래서 교육비 환원율, 낸만큼 어떻게 잘 되고 있냐, 뭐 이런 거죠. 자, 보시면 뭐 지표가 이제 정량 평가, 정성 평가를 다 평가를 하고, 일반 대학과 뭐죠? 전문대학 이렇게 평가 기준이 좀 다른데, 전문대학 이따 좀 보여드릴 테고, 일반 대학은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으로 평가를 했어요. 보시다시피 뭐 이랬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전문대 평가 기준이에요.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반 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반 대에서는 여기에 이 전문대 평가 기준에 플러스해서 중장기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평가하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교육과 학문을 좀 더 연구하는 기관인 일반 대학에서는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민하라 라고 하면서 평가 기준을 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에 따라서 대학이 평가를 받고, 평가를 해서 이렇게 등급 A부터 E까지 등급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페널티를 줘요. 그래서 A부터 C는 뭐 아무런 그게 없죠. 재정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하고, D 등급을 받으면 이런 문제점 제재가 들어가는 거예요. 국가장학금도 못 받게 되고, 학자금 대출도 못 받게 되고. 이게 실제로 대학이 운영을 잘못해서 등급을 낮게 받았는데 피해는 학생이 보게 되는 이런 이제 평가 제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도 등급에 따라서 이 등급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인원 감축률도 매우 높게 들어가는 거죠. 인원을 얼마나 감축하냐, 이것도 평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이상 감축, 대부분의 지방대학은 10%까지 감소를 하게 돼요. 자, 교육부는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학 구조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키우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미래 경쟁력이 잘 키워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슬럼프인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통한 구조개혁 인원 감축이 어떻게 됐는가 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도권과 지방을 좀 나눠놨는데요. 자, 수도권과 지방의 감축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4년제 일반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이렇게 두 분류로 또 나눠져 있죠. 자, 입학정원 수도권에서 4년제 대학이 약 3.2% 감축됐을 때 지방에서는 10.3%가 낮아졌어요. 전문대는 더하죠. 전문대는 아예 더 심합니다. 자, 수도권에서조차도 12.8%가 감소하고 지방은 더 심하죠. 17.1%가 감소하게 됐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실제로 지방대학 그리고 전문대학, 지방대학, 전문대학 위주로 감축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수도권과 지방의 이런 균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지방만 죽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입학 정원을 보면, 입학 정원의 이제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4년제와 전문대학을 합쳐서 비율이 38.2%였어요. 근데 2018년에 39.7%, 오히려 수도권 비율이 늘어나게 되죠. 지방 비율은 줄어들게 되고.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수도권에 가서 공부 배우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이제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전화가 왔었어가지고. 아무튼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안정성 있고 공공적으로 이렇게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게 공공성인 건데, 이것은 사실상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사실 줄어들지 않은 정책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지방대학만 죽어나요. 사실 수도권 대학은 이 정부의 지방 이거 구조개혁 정책에 뭐 따르지 않아도 자기들이 이제 자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많이 가니까 니네가 정부가 돈 안 줘? 그럼 우리는 이제 학생들 많이 받아서 수도권 대학 학생들 많이 받아서 등록금 수입으로 잘 해볼게,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간에 지방 대학 그리고 전문 대학 위주로 감소가 됐다라는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이제 지역을 나눠서 살펴보려 하는데, 보면 비광역시 아예 더 지방은 더 감축이 됐어요. 이건 이제 일반 대학, 전문 대학 다 합쳐가지고 지역별로 본 건데, 뭐 이렇게 소개하기 앞서서 이 자료들을 만들어주신 우리 대학교육연구소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비광역시 이제 도를 말하죠. 전북, 경북, 전남, 경남, 충북, 강원 순으로 비광역시인 단위가 제일 감축률, 입학 정원이 많이 줄어들어요. 전북 같은 경우는 18%, 거의 19% 가까이 줄어들게 됐죠. 꼴등이 수도권이죠. 서울은 3.4%밖에 안 줄어들어요. 이것도 어떤 의미냐, 지방에 있는 진짜 실제 이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을 더 피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자, 또 살펴보면 다른 표입니다. 어떤 규모의 대학이 더 많이 피해를 받냐 이런 건데요. 3,000명 이상 종합대학이겠죠. 일반 대학일 것 같고 규모가 이렇게 다르게 된 대학들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많이 줄어든 데가 1,000명에서 2,000명 규모의 대학이 13.2%, 그리고 250에서 1,000명 정도가 12%. 어찌됐든 간에 2,000명 이하 대학, 3,000명 이하 대학들은 10% 이상씩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까 말했던 전문대가 더 많이 줄어든 거랑 연관도 있겠죠. 전문대가 이제 기본적 인원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실제 이제 대규모 대학은 이 평가에서, 그리고 이 정원 감축에서 많이 피해갔는데, 소규모 대학들은, 중소규모 대학들은 이렇게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원래 입학 정원의 절반 이상 줄인 대학도 있었다고 해요. 뭐 그 대학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학이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을 요약해 보면, 지방대, 그리고 전문대, 그리고 중소규모 대학에서 주로 감축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문대도 잘 육성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균형이 잘 안 맞죠. 지방대도 잘 육성을 해야 되는데, 자,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지방이 5% 이상 더 감소가 됐고, 일반대와 전문대도 따져봤을 때 전문대가 8% 가까이, 7-8% 가까이 더 감소가 되게 됐습니다. 대학 규모 면에서도 보면 진짜 많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지방대, 전문대, 중규모, 중소규모 대학에서 주로 감축이 됐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지방과 이런 수도권의 이런 격차를 생각하지 않고 전체를 다 같이 놓고 평가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권역을 나눠서 호남권, 뭐 경상권 이렇게 권역을 나눠서 그 대학끼리 비교를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전국적으로 같이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지금 인지도상 경쟁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중소규모의 작은 대학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래서 2013년, 2018년의 정원을 비교해 보면 수도권은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거죠. 수도권이 이제 대학의 이제 입학 정원의 수는 전국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된 거지만, 입학 정원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면 수도권이 여전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지방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표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대학도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지방과 전문대학 많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부재했던 게 일주기 대학구조 개혁 평가의 문제점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 평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전체 대학을 세세하게 등급 매겨 서열화했고, 지방 대학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원 감축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교육 여건 개선이 미흡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는 것에 이름을 바꿔서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라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기도 뭐 마찬가지로 등급은 나눠지게 됩니다. 자율개선대학과 탈락대학인데, 자율개선대학에 포함이 되면 재정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게 돼요. 뭐 이제 보니까 많이 지원해봤자 뭐 200억 정도라고 하는데, 200억 정도면 뭐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대학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큰 돈은 아니거든요. 뭐 큰 돈이죠. 근데 큰 돈은 아닌데 뭔 말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박근혜 정부의 이제 구조조정 정책에서 좀 약간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재정지원 사업을 주겠다, 하겠다라는 건데, 이 최종 결과가 8월 말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1차 경과가 나와서 대학마다 지금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탈락한 대학의 총장들은 사퇴하겠다라는 사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대학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조선대학교가 지금 뭐 탈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총장이 어떻게 될지 지금 아무도 알 수 없는 사태예요. 조선대 강동원 총장님. 자, 대학 구조조정 평가를 통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학생들은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생각해요. 이게 운영은 교수들이 학생들과 같이 뭐 논의해서 결정하는 구조도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교수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해서 평가도 이렇게 받았는데, 피해는 학생들이 받아요.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재정지원 사업을 못 받게 되고 뭐 국가장학금이나 이런 것들도 탈락하게 된단 말이죠. 학생들이 왜 피해 봐야 됩니까? 교수들이 잘못되면. 우리가 학생들도 같이 뭔가 논의해서 결정한 거라면 학생들 책임질 수 있겠는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교수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수들은 여전히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어쨌든 간에 문재인 정부는 대학 기본 역량 평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을 통한 구조조정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이제 결과가 1차가 나왔고 8월 말에 2차가 나올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일주기 평가에 대한 것들만 좀 더 살펴보려고 했었습니다. 어쨌든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도 경쟁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도 많이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국립대학 비율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 근데 요새 기형적인 대학 구조 자체가 문제인데, 사실 자, 제가 또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있네요. 어쨌든 간에 대학 구조조정 정책, 다음 시간에 문재인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강 고구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